시간에는 대륙의 분포 변화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이 파트는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판구조론 있죠. 판구조론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대륙은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현재 대륙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얘들을 어떻게 분포했을까? 과거에는 현재 한반도가 여기 있지만 과거에는 이 한반도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었을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동해 온 걸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가를 알아보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때 사용될 것이 지구 자기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 자기장과 복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는 내부에 막대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이 자기적 성질을 가지며 지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침반의 자침은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며 나침반의 N극은 자북극을 향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걸 한 방에 여러분 정리를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필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 자기장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항상 그림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지구 주변에 자기적 성질, 이거 자기장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지구 자기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나침반을 뒀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침반. 이렇게 나침반을 두고요. 나침반이 이쪽으로 가리켰어요. 그럼 이쪽이 N극이라고 말을 하죠. N극. N쪽이죠. N. 여기 나침반 끝에 N이 걸려있죠. 자, 나침반이 N쪽이 이쪽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이 부분은 어떤 극이 될까요? N극이 될까요? S극이 될까요? 이거는 S극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자석이 여기 N극, S극이 있어요. 여기 새로운 자석을 갖다 댔어. 그럼 여기 오른쪽에 이거 뭐가 되죠? S극이 되죠. 그러니까 N극은 S극에, S극은 N극에 끌리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그은 여기 나침반에다가 방향이 나침반의 방향이 이쪽이다. 이쪽이 N을 가리킨다는 거는 지구 자기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가 N극이 돼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는 밑에가 N, 위에가 S극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하나 자기력 선이 모여가지고 자기장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그은 이 선은 자기력선이야. 자기력선. 자기력선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자기장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기력선은 어떻게 나오냐면 N극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요.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가 N극이니까 밑에서 나와가지고 위로 이렇게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구 위쪽을 S극, 아래쪽을 N극으로 보니까 하나의 자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자석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면 여기 S, 여기 N 이런 자석이 되겠죠. 하나의 자석으로 봤을 때 위에 이 S극이 있는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지자기 북극이라 불러요. 지자기 북극. 그럼 여기 밑에 자연스럽게 N극이 있는 얘를 지자기 남극이라 부르겠죠. 그리고 하나의 자석으로 본다라는 거 있죠. 하나의 자석. 하나의 지구를 하나의 자석으로 본다. 으로 가정한다는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쌍극자 분포를 가진다라고 말해요. 어려운 말로 쌍극자 분포.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온 것들을 정리하면 지구 자기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자기력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구를 하나의 자석으로 봤을 때 이거를 쌍극자 분포라고 말을 하고, 쌍극자 분포에서 S극은 지자기 북극, N극은 지자기 남극이라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예를 이론상으로 봐요. 이론. 이거는 이론이야. 이론. 실제를 볼게요. 실제를 보면 뭐가 다르냐면, 실제를 볼게요. 실제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기력선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위쪽에 S극이 있다. 위쪽에 S극이라고 하면 이쪽 S극이라고 하면 아래쪽에 N극이 있어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N극이랑 S극이 정반대에 있지 않아요. 이쪽에 살짝 어긋나 있어. N극.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기겠죠. 위쪽이랑. 위쪽은
위에서 말하는 1호는 진짜 이쁘게 그려지는 거예요. S극이 있고 이렇게 이쁘게 딱 N극이 그려지는 건데 얘는 이제 이쁘게 안 그려지겠죠. 여기 S극이 있고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쁘게 안 그려져요.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 이 S극이 있는 여기를 자북극이라 말을 하고요. 자북극. 혹은 자북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자북. 아래쪽에 있는 얘를 자남극이라고 말을 해요. 혹은 자남이라고 말을 해요. 자남. 됐죠? 여기까지 자남.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사실은 다르다. 이론은 하나의 자석을 가지고 가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쁘게 그려지는 거를 이론이 지작이 북극, 지작이 남극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는 이쁘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북극, 자남극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얘를 같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지작이 북극이랑 자북극이랑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작이 남극이랑 자남극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상에서 보면 이 이론상을 따라갑니다. 이론상을 따라가고 지작이 북극을 그냥 자북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지작이 남극을 자남극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는 달라요.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실제로 다르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론이랑 실제랑 너희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어렵게 물어보면.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통상적으로는 두 개를 같다고 그냥 생각하고 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한 게 자기장이야. 지구 자기장, 여러분. 자, 그러면 다른 걸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지구를 이렇게 그리고요. 지구를 이렇게 그리고 지구는 자전축이라는 게 있죠. 자전축을 기준으로 자전해요. 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뭐 지구 본도 그리고 뭐 세계 지도도 그리고 해요. 그때 여기 이쪽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북극이라 부르죠. 북극. 아래쪽에는 얘를 남극이라 부르죠. 그때 이 북극을 위에 있는 자북이랑 안 헷갈리려고 진북이라고 말을 하고요. 얘를 진남이라고 말을 해. 진남. 됐죠, 여러분? 자, 이 두 개가 지금 뭐가 다른지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다른 건 뭐냐면 기준이 달라요. 기준. 위에 있는 이 그림, 이론이랑 실제의 그림 있죠. 이 두 가지 그림. 두 가지 그림은 자기장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아래에 있는 얘는 뭘 기준으로 한 거죠?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진북과 자북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뺑뺑뺑 돈다고 했을 때 이 자전축이랑 위에 있는 지구 자기장이랑 일치하지 않아요.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뺑뺑뺑 도는 것처럼 보여요. 뺑뺑뺑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장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체크한 여기를 진북이라고 하고 여기를 자북이라고 하죠. 정확히 하면 지작이 북극이지만 그냥 같이 쓸게요. 자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어긋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왼쪽으로 갈게요.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선생님이 다 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 지작이 북극은 지구 자기장이 쌍극자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지구가 막대 자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막대 자석의 S극 방향의 축과 지표면이 만나는 지점, 끝에 이거 S극 여기 가 있죠. 위쪽으로 S극, 여기 S극. 그리고 자북극은 실제 자기장의 나침반의 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 그게 실제죠, 실제. 이론이 아닌 거야. 실제로. 자남극은 실제 지구 자기장에서 나침반의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2번, 3번은 실제인 거고요. 1번은 쌍극자 분포를 1번은 쌍극자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여기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 볼게요, 여러분. 진북은 자전축을 기준으로 북반구의 지표면이랑 만나는 지점, 지리상의 북극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북극으로 가자라고 하면 진북으로 가자 이 말과 같아요. 됐죠, 여러분? 고지작이 북극은 뭐냐면 현재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추측한 옛날 지작이 북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그림 두 개 동시에 그렸죠. 자, 여기서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는 진북은
여기는 이 진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정돼 있다고 가정해요. 실제로는 고정 안 돼 있지만 가정해요. 고정. 우리 교육과정에서 고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자북 있죠. 자북은 여기였다가 여기였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됐죠? 시간에 따라 아이고 미안.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계속 자북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현재 자북이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럼 옛날 이 자북들은 다 뭘까요? 얘를 고지자기 북극이라고 말해요. 지자기 북극이긴 한데 옛날 지자기 북극이라는 거죠. 고지자기 북극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고지자기 북극을 이용해 가지고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밑에 있죠? 계속 볼게요. 지구의 자기장을 쌍극자 분포를 가진다고 보고 옛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자북이랑 지자기 북극이랑 같다고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뭐라 했죠? 지자기 북극이랑 자북극이랑 원래 다른 개념이지만 그냥 같다고 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내용을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좋아, 여러분 계속 할게요. 복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밑에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북이랑 자북이랑 나와요. 진북이랑 자북이랑 평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같이 볼게. 진북과 자북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아까 했었죠? 여기 둘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발생하죠. 차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거를 편각이라고 말을 해요. 편각.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도라고 말을 하고요. 진북으로부터 자북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혹은 이스트라고 쓰고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웨스트라고 써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진북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둘의 각도가 30도야. 그러면 평각은 얼마죠? 평각은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자북의 위치로거든요. 진북이 기준이고 자북이 위치를 표시하는 게 평각이에요. 그래서 평각은 플러스 30으로 표현하거나 오른쪽에 있으니까 혹은 30 이스트로 표현하거나 이게 편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편각보다 더 중요한 건 복각이에요. 복각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복각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복각이란 건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여기 나침반을 들고 왔어요. 나침반에 N극이 있고 S극,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있겠죠. 나침반의 자침이 이쪽으로 가리킨다.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나침반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할게요.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 안에 자침은 이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고정하는 핀이 있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 선생님이 그린 이 자침이랑 수직면이랑 위에 보면 수평면이죠. 수평면이랑 이루는 각도. 얘가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지만 어디 지역에 가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느 지역에 가면 이렇게 있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있는 그림을 그리면 나침반이 자침 이렇게 서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이때 이 수평면이랑 이루는 각도 이거 여러분 복각이라고 말을 해요. 됐죠,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나침반 자침이 이렇게 되는가를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을 본다는 건 사실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도 다르더라. 이거는 이제 복각이라 부른다. 수평면과 자침이 이루는 각도 복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좀 자세히 그리면 이거 침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저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위도에 따라 좀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려봅시다.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쌍극자 분포를 가진다고 했을 때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요. 이때 여러분 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거 화살표를 다 그리고 있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돼 아이고 이거 미안 이거 반대로 그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그리면 이걸 시작해 가지고 뭐 이렇게도 그래요. 나와서 들어가기. 나와서 들어가기.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요. 자, 이때 여러분 여기 보면 수평면과 이거 미안. 여기 보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잖아요. 수평면. 그러니까 수평면이랑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이 N극 같은 경우는 N극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력선이 다 밖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나침반이 그려져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나침반이 있으면 이렇게 나침반에 있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반대로 S극은 어때요? S극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침반을 선생님 둔다? 그럼 어때요? 나침반이 이렇게 밑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침이 밑으로. 자, 그리고 여기를 자기 위에를 자북, 아래를 자남이라고 하니까 가운데 여기를 자기적도라고 불러요. 자기적도. 그냥 적도가 아니라 자기적도. 그때 여기 자기적도에 이렇게 나침반을 둔다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여기 두면 어때? 여기 두면 얘가 지금 똑바로 섰을 때 이렇게 가고 있겠네.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나침반의 자침은 자기력선이랑 비슷하게 그려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자남에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려질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가고 얘는 이제 지표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져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와서 자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자기력선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자남에서 들어와가지고 자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선도 밑으로 들어오고 나침반도 밑으로 이렇게 가리키고요. 자기적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으면 어때요? 여기 서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겠죠. 됐죠? 자기적도는 내가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자남은 어때요? 자남은 지금 자기력선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 복각을 그래서 이걸 플러스 90이라 부르고 이거는 마이너스 90이라 부르고 이거는 0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자북 자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 남반구를 나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복각이 붙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 그러면 여기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오네. 지금 얘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얘 북반구겠죠.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 무슨 색으로 그려야 강렬할까?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했을 때 얘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얘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나와요, 밖으로. 근데 자기 적도에서는 이제 옆으로 수평하게 되는 거고요. 북반구는 이제 다 들어가요. 그때 들어갈 때 최대로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북극이 되는 거지. 결과만 말하면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은 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지고요. 그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지고요.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얘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려져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이고, 미안.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져요. 그때 이 사이 각도 복각이라 부른다. 복각이라 불러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북, 자기적도, 자남,
그리고 들어가는 게 다 북반구, 나오는 게 다 남반구고 이 사이 각도 복각이라 부른다. 자북은 플러스 90, 자기적도는 0, 자남은 마이너스 90 이렇게 불러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선생님이 위쪽에 이 그림만 딱 냈어요. 얘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네. 땅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네. 이거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북반구. 됐죠? 계속할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나오네. 밖으로 나오면 이거 남반구네 라고 하고요. 각도까지 물어보면 각도 어디 재야 돼요? 각도까지 물어보면 여기 각도 재야겠죠. 여기. 됐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복각이라고 말을 해요. 됐나요, 여러분?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복각을 이용해가지고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됐죠, 여러분? 계속 내려와 볼게요, 여러분. 자, 잔류자기를 이용한 암석의 위치 이동에 대한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한 거거든. 그 대륙이동설, 해저 확장설 할 때 한번 한 거예요. 자, 잔류자기를 이용한 암석의 위치 이동에 대한 해석. 위에 게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밑에 게 이제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자성 광물이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되어 만들어진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암석의 위치를 결정한다. 됐나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야. 밑에 있는 거. 결론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지질시대 동안 지리상 북극은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은 대륙이 이동한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잔류자기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잔류자기는 지난번에 우리 언제 했었냐면 해저 확장설 증거했을 때 고지자기 했었어요. 고지자기. 해령을 기준으로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가 대칭적이다 했었죠. 그때 나온 게 잔류자기예요, 여러분. 볼게요. 자, 마그마가 나와요. 마그마는 막 안에 광물들이 다 녹아 있죠. 얘가 이제 굳으면 화성암이라는 암석으로 바뀝니다. 그때 이 마그마 안에는 막 녹아 있는 것들 중 안에는 자성 광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성 광물. 얘는 뭐냐면 자기적 성질을 띠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성 광물을 포함한 마그마가 화성암으로 굳잖아요. 그러면 암석이 이렇게 화성암이에요. 이게 화성암이 빵 만들어졌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자성 광물들은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의 자북 방향을 가리켜요.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예를 들어 자북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다시 말해서 자성 광물을 뭘 의미하냐면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을 알려줘요. 알려줘. 이거 어떤 개념이랑 연결되냐면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위에 선생님이 이거 했었죠. 이거. 선생님 체크한 거 있죠. 진북은 고정돼 있다. 근데 자북은 계속 바뀐다. 이 바뀌는 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거 자성 광물에 남아있는 기록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성 광물은 당시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어, 저렇게 돼 있어를 지칭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성 광물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이용하면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성 광물에 남아있는 이 기록들을 잔류자기라 불러요. 잔류자기. 이 기록들 있죠. 이거를 잔류자기라 불러요. 그래서 잔류자기를 분석하면 당시 자북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이게 아주 유명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유럽에서 측정을 하고요. 유럽에서 잔류자기를 이용해가지고 북극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측정을 하고요. 남아메리카에서 잔류자기를 이용해가지고 북극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측정을 해요. 됐죠, 여러분? 자,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왼쪽 그림처럼 나와요. 유럽에서 측정한 그림은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 유럽에서 측정한 그림은 북극은 이렇게 이동했다고 나오고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그림은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같은 시기인데 같은 시기를 추정했는데 북극이 두 개로 나오는 거야. 유럽에서 측정한 거 하나랑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한 북극이랑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오른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화성암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서로 어긋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볼게요, 여러분. 뒤에 나와요.
지질시대 동안 지자기 북극은 하나이므로 지자기 북극이 두 갈래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대륙이 이동했다고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지자기 북극은 언제나 하나다. 이동은 하는데 결국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유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북아메리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두 개가 만약에 붙어 있었다면, 과거에도 현재도 계속 붙어 있었다면 유럽에서 측정한 북극은 이렇게 될 거고요. 아이고 미안. 다시. 이렇게 될 거고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것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일 거예요. 하나로. 거의 일치하죠.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대륙이 실제로는 이동하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대륙은 이동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유럽은 이렇게 북극이 그려져 있는데, 지자기 북극이 그려지는데, 이 북아메리카는 원래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잖아.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복잡했나? 한 번만 더 보면서 같이 볼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북극이 두 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두 개로 나온 거야. 두 개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과학자들은 지자기 북극이 두 개로 갈라졌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북극은 하나여야 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두 갈래로 갈라진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대륙이 옛날에 붙어 있었는데 얘들이 지금 이동하면서 계속 측정을 계속 하니까 이게 떨어져서 두 개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다시 지자기 북극은 하나로 보일 거야고, 하나로 보일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려웠죠? 그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랑 여러분 다른 거를 보면, 선생님 이거 지우개 좀 지울게요. 다른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봤을 때 다른 거는 이 선 두 개가 보이겠죠. 이거는 두 개인데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이겠죠. 그런데 지도를 봐요. 지도를 보면 다르죠. 왼쪽에 있는 지도는 대륙을 하나로 붙여 놓은 거예요. 하나로 통일, 하나로 붙임. 그리고 이거는 대륙이 떨어져 있네. 왼쪽 거는 현재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측정을 했으면, 대륙이 붙어 있을 때를 측정했으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로 나왔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대륙 이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계속 어긋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륙은 이동한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고지자기 복각을 이용한 대륙의 복원인데 그 위쪽에서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걸 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위도, 아래는 고지자기 복각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오랜 시간 동안 평균한 지자기 북극의 위치는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와 같으며 지리상 북극은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전제가 붙어야 돼. 한다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위도와 비례한다고 봐요.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지구 자기장 그리고 위에 게 S, 아래 게 N이죠. 지구 자전 그리고 자전축 이렇게 뺑뺑뺑 돌아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안, 이거 선생님 하나로 그릴게. 미안하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걸 뺑뺑뺑 돌고요. 자기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했었냐면 여기 있는 진북은 고정이야. 진북은 고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자북은 움직이죠. 자북은 계속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기서 있다가 여기 움직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 움직인 이 값들을 결국 평균을 내는 거야.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하얀 띠라고, 하나의 띠를 하나 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북이 여기 찍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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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근데 이걸 평균 내면 가운데 있는 진북이랑 같아. 가운데 있는 이 진북이랑 결국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위도와 복각의 관계를 이용하려면
두 개가 같다고 가정하고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작의 북극이랑 지리상의 북극이랑 같으니까 이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오랫동안 평균한 지작의 북극의 아이고 잠시만. 오케이. 오랫동안 평균한 지작의 북극의 위치와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같다. 그리고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만 복각과 위도가 비례한다고 돼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걸 이용해 볼게요. 두 개 지금 서로 다르잖아. 근데 같다고 가정해봐요. 같다고 가정하면 자전축 이렇게 있고 자기장도 여기서 튀어나와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이랑 왼쪽 그림이랑 지금 뭐가 다르냐면 오른쪽 그림은 간결한 거 빨간 거.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진북으로 기준했을 때 적도랑 자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적도가 지금 일치하지 않죠. 두 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한 적도와 그리고 자기장을 기준으로 한 자기 적도가 일치한단 말이야. 자기 적도는 뭐예요, 여러분? 복각이 0도죠. 복각이. 적도는 위도가 몇이죠? 0도잖아. 둘이가 같은 거예요. 왼쪽 그림을 봤을 때 위도에 있는 0도와 복각의 0도가 지금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지 않는 거 알죠, 여러분? 실제로는 왜 안 같냐면 자전축과 실제로는 여러분 여기는 실제로는 이 자전축과 자기장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안 같아야 돼요. 근데 같다고 가정하니까 이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여러분? 가정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복각이 플러스 30이야. 그럼 얘는 북반구에 있을까요? 남반구에 있을까요? 북반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복각이 플러스 30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 이쪽에. 다시.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30.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각이 플러스라는 거는 북반구, 복각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남반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각이 30이라고 해서 북반구 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도가 30도는 아니다. 왜냐면 지금 그래프가 일직선이 아니죠.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1대1로 매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위도 0도와 복각 0도는 일치하고요. 복각이 플러스면 위도는 북반구, 복각이 마이너스면 위도가 남반구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각의 숫자 가지고 남반구의 숫자를 복각의 숫자 가지고 위도의 숫자를 추정할 수는 없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모르지만 안 주어진다면 얘가 왼쪽이 30이라고 해서 오른쪽이 30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용한 실생활 예시를 보면 실생활은 아니죠. 과학적 예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암석이 있고요. 이게 현재 3천만 년 전 그리고 1억 년 전 이 암석 안에 현재와 3천만 년 전과 1억 년 전에 잔류자기가 각각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는 이게 복각이고 위도로 생각해봅시다. 현재는 위도가 30도예요. 플러스 30도. 그런데 3천만 년 전의 위도는 모르죠. 그거는 뭐 가지고 추정해야 되냐면 복각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3천만 년 전에 복각이 플러스 20이었어요. 근데 1억 년 전에 복각이 마이너스 50이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얘는 지금 과거부터 현재로 오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거쳤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암석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남반구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남반구에서 지금 적도를 넘어가지고 북반구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얘가 어디서 왔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럼 대륙의 움직임까지 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이 그림이에요. 대륙 분포의 변화.
이거는 그냥 같이 읽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판기아 형성 과정 있죠. 판기아. 고생대 말에 판기아 만들어지고 중생대 초기에 판기아 분리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2억 7천만 년 전에는 초대륙인 판기아가 완성되었으며 2억 7천만 년 전은 고생대야, 여러분. 그 과정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 및 유럽 대륙과 충돌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된다. 이게 다 추정이 가는 거야. 가능한 거예요. 복각을 이용해가지고 암석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지구 전체의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밑에 이후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고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분리된다.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져요. 여기 위쪽에는 그러면 고생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중생대, 그리고 아래는 결과적으로는 신생대예요. 3천만 년 전에 신생대거든요, 여러분. 신생대,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3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복각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몰랐던 고생대 대륙의 움직임과 중생대 대륙의 움직임과 신생대 대륙의 움직임, 거기에 산맥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대륙 이동 분포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자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선생님 체크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복각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 대륙 어디서 이동했어? 어디서 왔어? 위도가 얼마였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둬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